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양,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우리가 분석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물의 변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어떤 역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것이 음양, 오행, 이인자들과 어떻게 맞물려서 운행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공간이나 사물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했죠. 운동. 운동을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5단계의 운동으로 쪼갠 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운데 가을과 겨울 사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 그 토운동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5가지의 이 운동이나 형태로 변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이제 오행의 본래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와 같으냐? 모든 사물의 일반적인 운동하고 같다는 거죠. 모든 사물의 운동. 나무 목자를 보시는 순간에 뭘 생각하시라 했죠? 봄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금을 보시면 가을, 그 다음에 물은 겨울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더운 기운을 서서히 거둬들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수축하고 결국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존재가 토라고 했죠.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게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막 안에서 막 화가 났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터뜨릴까 말까 하다가 조금씩 하면서 드러내는 순간, 이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 뿔 났다 이러죠. 우리 성이 났다 이런 거, 뿔이 났다 이런 거, 뿔은 어떻게 해서 뭐 닮았어요? 어떤 모양하고 닮았어요? 목 운동하고 닮았죠. 목 운동 닮아가지고 우리 만화책을 보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뿔이 났다. 성이 난 모양을 막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보신 기억이 납니까? 이게 성이 난 거죠. 성이 났는데 이게 이제 더 강화된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다 튀어나올 때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튀어나올 때 어떤 모양이에요? 화가 엄청나게 났다. 이때는 뭐 어떤 단계를 했어요? 화 운동의 단계로. 그 다음에 이 콧구멍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죠. 콧구멍에서 씩씩하는 이게 나오면 뭐 어떤 단계로? 뿔만 난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자기 화가 난 게 팍 발산되는, 확 하고 발산되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화운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화가 이런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씩씩 하다가 이제 서서히 수그러들죠. 순수 수그러드는 것이 바로 이제 금운동.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썩 안 내고 평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상태가 수운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운이 어떤 완전한 순환성을 가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런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 수운동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운동 또는 변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목운동의 단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꼭 꼬셔야 되겠다. 꼬셔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싹 먹고 서서히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과 같다? 꼭 목운동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작업 들어갔다 하죠. 작업. 아무튼 그렇게 목운동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이서 서로가 인간관계가 발전이 돼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서 그것이 어떤 단계로 서로 무르익는 단계라는 거죠. 무르익는 단계.
무르익은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심심해져가기 시작하죠. 심심해져가다가 서로 시들해져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들해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결국은 냉랭한 단계로 가죠. 찬다, 차갑고, 이제는 막, 있으나 없으나, 한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다시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여기서 끝. 그래서 겨울은 어쩌면 일종의, 다음 계절과 어떤 단절, 끝, 종국, 마지막, 이런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어떤 단계를 거친다? 어떤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 수운동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잘 거친 사람은 뭐가 없다고 하느냐면 여한이 없다 합니다. 여한이 없이 뭘 해봤다? 사랑을 해봤다. 근데 요 단계가 중간에 탁 끊기면 뭐가 돼요? 가슴에 미련이 남고 한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뭐예요? 이 오행 운동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중간에 단절이 돼버리면서 결국 이제 마음의 미련과 한으로서 일종의 화석처럼 어떤 운동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행 운동을 쭉 거쳐나가는 것이 만물의 일반적인 운동성이라는 거죠. 이런 운동성을 가진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섬세하게 쪼개어 놓은 것이 이 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지. 간은 천간이 하늘의 기운, 이렇게 생각해도, 하늘의 운행 법칙에서 어떻게 해요? 이 5가지 기운을 좀 더, 섬세하게 쪼개어서 어떤 단계로 갑, 을, 병, 정. 다, 다음, 들어보신 글자들이죠. 무기, 경, 신, 임, 계. 자,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 경, 신, 임계가 몇 단계로요? 10단계, 10가지 이 글자로. 그래서 10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10천간. 10개의 그 하늘의 운행 패턴이 갑을병정, 무기, 경, 신, 임계인데, 여기에서 이 갑을은 뭐예요? 목의 음양. 펼쳐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시 더 섬세하게 솟아오르는 놈과 옆으로 약간씩 이렇게 벌어지려는 운동.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갑과 을로 쪼개두고,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은 병처럼 이렇게 옆으로 확 발산하는 것과 위아래로 전부 다 따뜻해지는 기운, 이런 식으로 또 음양으로 쪼개어서 병정, 이런 식으로 목, 화, 토, 금, 수의 그 운동 양상을 음양 단계로 쪼개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의해서 결국 어떤 것이 형성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통 이제 변화 양상을 어떤 단계로 이런 천간에 의한 변화 단계로 우리 쪼개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갑자일이다, 그 다음에 을축일이다, 병일이다, 정묘일이다, 이런 식으로 쭉 쪼개는데, 이 한 단위 한 단위마다 고유의 좀 특성을 좀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히 쪼갤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좀 다른 개성이나 특성,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에 태어난 어떤 사물은 뭘 닮았을 것이다? 가을을 닮았을까요? 봄을 닮았을까요? 네, 봄 닮는 거죠, 바로. 그래서 봄 운동의 일반적 속성은 대체로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이 강화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낙천성이나 긍정이나 새로운 것을 뭔가 떠올리는 힘이 강할 것이다, 약할 것이다. 예, 그렇죠. 바로 이 강하게 뭔가 밖으로 드러내는 힘, 창작하는 힘, 기획하는 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봄에 밭에 나가서 뭘 해?
뭘 캘 수 있다? 예, 쑥을 캘 수 있죠. 그죠? 근데 콩지를 고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봄에 밭에 나가서 열매를 따오라고요. 예? 열매를 따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생문이 크게 열리죠, 콩지가.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는 것들은 어떤 운동? 목운동이 강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무엇을 따로? 열매를 따로 가니까 산과 들에 뭘? 열매를 닮은 놈들이 매달리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계절적인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한 기운이나 기질적인 요소가 그 사람한테 강하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강하다. 자, 그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 10단계로 쪼개서 갑일날 태어난 사람은 목의 기운 중에서도 양의 목에 속하는 기운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태어난 사람의 특성, 기질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것이 두드러져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해요. 이런 기운이 두드러진 사람은 그런 기질을 살릴 수 있는 곳을 감으로써 사회적이나 또 활동 면에서나 성공이나 어떤 결과를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지는 보통 12단계로 진행됩니다.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계절대 그대로 배속시키면요.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묶는다면 임묘진에 이루어지는 것이 봄, 그 다음에 사오미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을, 해자축에 이루어지는 것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천간이 10개가 되고 지지가 12개 되는 이유는 이 지축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절적으로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런 타원의 궤도 운동을 할 때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지축이 구부러져 있죠. 그죠?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반대가 되죠. 그죠? 반대가 됨으로써 그 수렴과 조정의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서의 하늘에서는 이 무기 똑같은 거리의 요거리 같으니까 요거리를 무라 합시다. 그러면 요거리와 요거리를 기라 한다면 속성은 뭐예요? 거리상으로 볼 때는 이거 똑같죠? 또 여기는 똑같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두 개로 표현되는데 땅바닥에 이루어지는 기운은 이렇게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가 봄이라면 여기는 뭐가 될 것이다. 여기 원래 이제 지구과학의 책에 보면은 가까이 있을 때가 원래 겨울과 여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름 다음에 봄이죠. 여름 다음에 하여튼 봄하고 가을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모양이 됐네. 여기 봄이 됐다. 그죠? 봄, 그 다음에 가을 이런 식으로 계절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반대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지지에 있는 중화와 조절의 글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지지에는 뭐냐면 토의 성질을 가진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천간은 10개고 지지가 12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운적인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복잡하게 붙이면 원래 처음부터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축이 구부러져 있어서 계절이 반대가 만들어지니까 땅바닥에는 기운이 더 다른 것이 형성되는구나.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12달이죠. 12달. 12달의 기운으로 우리의 계절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크게는 어떤 계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4계절로 볼 수 있고
그 네 계절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기운적인 차이를 쪼개니까 어떻게 해요? 총 12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12개월도 마찬가지로 이런 12계절을 쪼개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어떤 계절에 초봄의 기운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기운과 닮았을 것이다. 초봄의 기운과 닮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질, 고유의 기질이 이 오행적으로는 목의 속성, 그 다음에 범인자라고 하는 글자의 속성을 많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가을에는 가을의 결실의 기운이 강화되는 거니까 이 가을의 기운에 어떻게 해요? 닮은 모양이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천간과 십이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천간이 10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가 12행한다. 5행이 뭐 행이라면 천간과 지지도 일종의 그냥 행으로 이해하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적으로 어떻게 해요? 12가지로 이렇게 쪼개어서 운행되는 것이 바로 이 간지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간지 모양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 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행과 간지의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좀 더 정밀하게 십간, 십이지, 십간, 십이지의 이 형태로 이 목화토금수의 그 운행을 쪼개어 놓은 거니까 총 뭡니까? 개수는 친다면 22행이죠, 그죠? 22개, 10개, 12개 이렇게 22가지 정도의 변화 양상 인자인데 천간지지와 우리가 십간하고 십이를 짝지어서 우리가 쓰는 육식갑자라는 것이 우리 육갑이죠. 육식갑자는 이제 천간지지를 서로 조합에 짝을 짓다 보니까 결국 그 최소 공배수가 결국 이제 60가지가 되어서 보통 60으로서 하나의 순환성을 결국 가지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뭐 좀 더 우리 시간을 두고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흔히 발생하는 어떤 관계, 일종의 관계죠. 우리 그걸 뭐 우리가 텍스트 등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상생, 또 상극 이렇게 표현되십니다. 서로 돕는 관계 또는 나아주는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억제,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가 아니고 억제한다. 과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긴다는 그 동작이나 운동은 맞습니다만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가을은 어떻게 해요? 봄을 어떻게 해요? 억제합니까? 봄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합니까? 억제하는 작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억제하여 금이 목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극이라고 그래요. 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행과 오행 사이에는 어떤 관계? 서로 나아주거나 억제하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를 보면 자, 겨울 다음에는 무엇이 오고 그 겨울은 무엇을 낳고 봄을 낳죠? 그 다음에 봄은 무엇을 낳고 여름을 낳고 여름은 또 무성하여 무성하여 중간에 더 이상 발산되지 않는 기운이 되는 토를 돕고 낳고 그 다음에 토는 가을을 열어주고 가을은 또 무엇을 해? 겨울을 열어주는 이런 어떤 관계로서 앞뒤의 글자 사이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해요? 서로 나아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상생입니다. 상생. 서로 생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이런 관계로 놓여 있을 때, 아까 봄바람을 무엇이 가을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한다고 해? 억제한다 했죠, 그죠? 가을바람이 불면, 봄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게 가을에 봄바람 부는 거 봤느냐는 거죠. 가을에 봄바람 안 불죠? 그 다음에, 목은 또 뭐냐면은, 토의 운동을 자꾸 억제. 토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흙이 아니고, 튀어나가려는 걸 잡아준다 했죠, 그죠? 튀어나가려는 걸 잡아주는 작용이 그 토의 작용인데,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 작용인데, 이 목은 어떻게 돼요? 자꾸 찢고 튀어나가려 하죠. 자꾸 찢고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대지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오르는 게, 이게 무슨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이죠, 그죠? 싹들이 막 찢고 올라오죠. 그래서, 에워싸지 못하도록 찢고 올라오는 기운이 뭐냐? 바로 이 목이 토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다 에워싸지 못하게 자꾸 찢어버리는 거죠. 뚫고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이제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토는 또 어떻다고 해? 수인데, 수는 뭐냐면은, 겨울이 돼서 모든 게 아주 응고되고 탁 엉겨 있는 거라 했죠. 이 엉기려고 하는 것은 이 토가 어떤 작용을 했죠? 무성하게 만든다 했죠. 그죠? 무성하다. 확 벌어져가 있는 거죠. 그죠? 여름 다음에, 늦여름에 만물이 확 무성해져 있는데, 이때에 엉기고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붙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얼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음. 얼음이 늦여름에 어떻게 돼요? 녹는 것과 동시에 막 얼음을 우리가 늦여름에 밖에다 실외에다 밖에 탁 놔보세요. 그러면 그 녹을 틈 없이 어떻게 돼요? 녹을 틈이 없이 막 김이 돼서 막 날아가죠. 금이 돼 날아가서 이렇게 어떤 운동 엉겨 붙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얼음이 엉겨 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수가 자기 고유의 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게 토가 수를 억제하는 거다. 제일 쉬운 건 여기 나오죠. 그죠? 수가 화를 억제한다. 이건 쉽죠. 그죠? 불을 뭘로 끄고요? 물로 끄고. 이것은 쉬운 개념인데, 실제로 이제 불기운을 물로서 끈다만이 아니라,